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복장으로 이 모자를 들고 서 있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 나름대로 생각한 연출입니다. 저는 원래 강연할 때 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모자 때문에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자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 모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실크로드를 탐방하면서 고비 사막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고비 사막. 덥죠. 더운 건 둘째치고 그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머리가 익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를 쓰면 머리가 안 익어요. 아무 모자나 써도 안 익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자가 좀 특수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는 지인분이 호주에서 사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서울에서는 이 모자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열살을 그 뜨거운 모래밭을 지날 때 저는 이 모자가 없었으면 걷지도 못했고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모자가 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가 익는 것을 방지해 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모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이 모자 옆에 보면요. 저는 그냥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딱 3개씩 양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아니 밀짚 모자 써도 견딜 것 같은데요. 밀짚 모자는 탑니다. 45도, 50도 정도 되면은 불이 나서 타는 건 아니지만은 밀짚 모자 써가지고는 견디질 못합니다. 어쨌든 이 모자를 쓰고 저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가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저를 견딜 수 있게 해줬던 그 비밀은 아마도 이 3개의 숨구멍, 이 숨구멍이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숨구멍 얘기를 하려고, 이 3개의 숨구멍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복장과 저 모자를 들고 온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숨구멍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숨구멍은 나의 숨구멍입니다. 나의 숨구멍? 다 숨 쉬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숨 쉽니다. 그런데 가만히 혼자 있어 보면 답답함을 스스로가 압니다. 남 앞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자기는 압니다. 답답해 미치겠는 것. 아니 억울해 미치겠는 것. 아니 정말 이대로 죽고 싶은 것. 그럴 때도 있고 그럴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내팽개치지 않고 다시 나를 살게 만드는 나의 숨구멍은 뭘까요? 다름 아니라 용서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감추고 살죠. 아마 여러분들이 로타리언으로 십수년, 아니 그 이상을 지내오시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다 용서가 됩니까? 너무 느닷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따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가정에서든 나의 사회적 삶에서든 나의 성취에서든 특히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재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데, 더 나갈 수 있는데, 더 뻗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질척거리고 있지?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살면서 정말 속으로는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왜 이 일을 이 모양으로 해놨지? 내가 왜 이렇게 저질러놨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곱씹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숨을 못 쉬죠. 살려면 첫 번째,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정도의 삶을 살아오도록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용서할 일이 없다면 그 삶 자체가 가짜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 순간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나의 아버지가 8년의 암투병 끝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이 어찌됐든 자기 살아왔던 삶이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용트림을 한다고 합니다. 곱게 못 돌아가시는 거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저 나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숨구멍,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더 할 얘기들이 있고 그 얘기들이 어우러져야 왜 첫 번째 용서가 그것도 자기 자신을 향한 용서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시작인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숨구멍은 내가 아니라 너의 숨구멍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히 운트 두라는 책을 20세기 초반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히, 나, 운트, 그리고 두, 너. 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세상의 관계를 또 나와 신과의 관계를 이히, 운트, 두, 나와 너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나와 마주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사느냐가 곧 납니다. 내가 누구와 마주하고 있느냐 곧 납니다. 내가 누구와 일을 함께 하고 있느냐 곧 납니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나와 너는 다를 듯하지만 닮았고 실질적으로 나는 너를 통해서 때로 규정됩니다. 연애할 때만이 아니라 부부로 살 때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동업할 때만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서 이히 운투 두 나와 너의 관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너의 숨구멍은, 나의 숨구멍은 앞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입니다. 그럼 너의 숨구멍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라는 말처럼 고상해 보이는데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이곳 주최하신 주최자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잠깐 바깥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려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도망을 갔죠. 왜? 이 강의나 강연하기 전에 얼굴 내밀면 그거 참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에 동행했던 이곳을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3층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좋습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배려를 많이 받았지만 배려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배려라고 진심으로 느낄 때 진정한 배려가 됩니다. 가족 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혹은 부부 간에 다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는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왕왕 있죠. 그거는 가족 간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 안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나는 쟤한테 참 잘해주는데 왜 쟤는 나한테 늘 저러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갖게 되는 불만입니다. 나중에 이게 폭발하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들 얘기합니다. 다 해보신 말씀이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사십니까? 하시잖아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섭섭함으로 쌓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관계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나의 숨구멍이 아니라 너의 숨구멍의 핵심인 배려는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역지사지로 때로는 감정이입으로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니 용서, 배려 왜 그런 추상적이고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만 계속 하십니까? 여러분이 로타리언이기 때문입니다. 외람되지만 로타리언들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언뜻 보면 남이 보면 아주 막연합니다. 여러분들은 봉사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초아의 봉사라는 제가 엊그저께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 제일 남쪽에 사계라고 하는 포구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큰 초아의 봉사가 아니라 정말 손바닥만한 초아의 봉사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아마 가파도나 마라도에 초아의 봉사 표지판이 없다면 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초아의 봉사 표석이 아닐까. 위로 세운 큰 초아의 봉사 표석은 아니었고 진짜 딱 제 손바닥만 했습니다. 거기에도 한글로 초아의 봉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누구는 초아의 봉사는 반드시 한자로 적어야 뜻을 알지 그거를 한글로 적으면 초아가 여인 초아인지 즉 초아라는 이름의 여인의 봉사를 뜻하는 것인지 누가 또 그런 얘기까지 했더군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로타리언은 구체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로타리언을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은 외람됩니다. 더 관념에서 시작합니다. 제 얘기에 이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이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 어떡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 첫째는 로타리언들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 남에 대한 배려를 그냥 내 입장에서만 계속 던져놓는 거를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왜 쟤는 저걸 못 받아들이지? 왜 저것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지? 라고 때로는 한탄하고 개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취지를 못 받아들이지? 왜 저 집단은, 왜 도움받는 저 사람들은 왜 이거를 못 받아들이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너의 숨구멍은 배려라고 했습니다. 배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숨구멍은 나와 너와 우리의 숨구멍인데, 이 우리의 숨구멍의 핵심 표제어는 저는 그것이야말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의 숨구멍이 용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너의 숨구멍이 배려라 그랬습니다. 스스로가 용서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바닥을 딛고 일어서고, 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한 사람만이 바닥 딛고 일어섭니다. 자기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 행위를 해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 제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없으세요? 많지 않으시면 건너뛰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갭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상승. 전날 상을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가격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갭을 띄워서 갑니다.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주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를 확 쳐다보시네요. 다 하시나 보다. 전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갭을 맥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갭을 그냥 폼 띄웠다가 반드시 갭을 맥부로 내려온대요. 도루묵인 거죠.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갭상승을 했다가 올라가는 주식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 갭을 메우러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그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거품 같은 거예요. 거품. 단단하지가 않아요. 자기 게 아니에요. 너의 숨구멍인 배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게 배려가 아니라고. 상대가 느껴야지 배려라고. 근데 한 번도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위치에 서봤냐고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서로 상대가 자기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위치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운투 두도 안 되는데 위가 되면은 어찌 되겠어요? 엉망진창 우당탕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숨구멍, 그 세 번째 숨구멍은 제가 봉사라고 감히 얘기하는 것이, 봉사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가 됩니다. 초아의 봉사는 굳이 영어로 옮기면은 서비스 above self입니다. 저 같으면은 서비스 비욘드 셀프라고 할 것 같은데 왜 그냥 나 위만 얘기하는지는 다소 의문이지만 어쨌든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아의 봉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입니다. 뭐가 봉사냐는 얘기죠. 돈 내는 것?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 저는 저의 경험 속에서 딱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걷는데 아주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저는 걸어야 산다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무엇을 할 것인가도 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걸으면서 내가 이 모자를 쓰고 나타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라는 게, 이 봉사라는 게, 이게 봉사구나, 이게 서비스구나. 여기 계신 적지 않은 분들이 업의 이름이 서비스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서비스라는 거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제가 마주했던 서비스의 결정판은 다름 아니라 그 산티아고를 걷는 도중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산티아고는 이쪽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서부터 생장드피에드보르라는 곳에서부터 이 스페인 반도를 동에서 서쪽으로 쭉 따라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약 800km인데 저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100km를 더 가서 대서양 끝단, 우리도 땅끝 마을이 있지만 대서양 끝을 바라보는, 걔네들도 땅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테라라고 합니다. 피니시드 테리토리, 땅의 끝이죠. 근데 그 중간을 걷는데 전 지금도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 걸었던 지역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르고스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였어요. 중간 정도 왔기 때문에 옷이 많이 해졌습니다. 옷이 왜 해져요? 어떨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덤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덤불 속에 들어가면 가시가 옷을 쫙쫙 짜깁니다. 제가 봐도 옷이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우리로 따지면 세탁소 같은 곳이죠. 웬 덩치 큰 남자가 밖에서 보여요. 안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 옷을 수선하면 되겠다 해서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니까는 반갑게 맞아줘요. 그러더니 자기가 작업하고 있던 것들을 뒤로 미루고 놓고 제 겉옷을 드르륵 드르륵 재봉틀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박아놓은 것들이 좀 보기가 흉한 것들은 우리로 따지면 해병대 마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붙여주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름이 깔보예요. 깔보. 깔보라는 표현이 어색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말로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름이 깔보야. 근데 이 키가 한 1m 90cm나 되는 아주 큰 거구신데 그 양반이 쭈그리고 앉아서 재봉틀을 돌려서 제 옷을 수선해주고 나서 다 됐다고 건네줘. 저는 당연히 대가를 치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를 드리면 되나 하고 이제 눈치를 봤는데 자기는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한 가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은 물론 스페인 말을 하니까 저는 스페인 말은 모르지만 근데 다 알아듣겠어.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서비스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쓴 한 단어가 그리고 필그램, 순례자. 그 산티아고 길을 걷는 사람들을 다 순례자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자기는 순례자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순례자가 자기에게 와서 찢어진 옷을 벗어났을 때 자기는 뭘 받을, 대가를 받을 생각, 리워드를 받을 생각 없이 그저 이것을 내가 도와주고 꿰매주는 게 나의 할 일이고 나의 의무이고 나의 서비스라고 길게 얘기 안 했지만 저한테 그 온화한 표정과 그 큰 거구의 사람이 자기 몸을 꾸쳐가면서 저한테 그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딸에게 엽서를 써서 보냈어요. 너도 크거든 이 깔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가 내 딸이 그 말을 옳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바람이었죠. 그 깔보 같은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인간은 앞서 제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히 운투 두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인간은 나퉁수 베젠 유적인 존재입니다. 무리유. 무리의 존재죠. 무리. 여기 다 무리로 계시잖아요. 나퉁수. 무리의 베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리의 존재가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다 자기 안으로 곱아있기 때문에. 무리가 존재하려면, 무리로 존재하려면, 무리가 살아가려면, 무리가 숨을 쉬려면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서비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두레, 품앗이, 나 혼자 못하던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서비스는 당장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로타리언으로 봉사하실 때, 초아에 봉사하실 때 당장의 대가를 요구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거는 잠깐의 생각이고 알게 모르게 왜 로타리언 안에서 서비스도 좋은데 서비스 앞에 초아, 서비스 어버브 셀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됐는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봉사하는 것이 최선의 이득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영국 사람들이 공리주의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내가 남을 돕는 게 나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틀리지 않아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한 것도 그와 틀리지 않아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17년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먼저 쓴, 사실 그 사람은 경제학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애초에는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거기서 뭘 강의했느냐? 도덕 감정론이라는 나중에 책으로 나온 데이비드 휴me 같은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담 스미스였어요.
근데 그 아담 스미스가 17년 후에 북부론 이걸 쓰니까 우리는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다, 경제학의 비조다,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뭡니까? invisible hand,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면서.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이 뭡니까? 모두의 이익이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리주의적 발상이 이 로타리안 안에는 깔려 있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그 전통을 영국에서부터 받았던 것이죠. 누군가가 서비스가 최고의 성장의 바탕이다, 성공의 바탕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누군가가 그것이 나로 집중되면 안 되니까 나를 넘어선, 내 위에 나를 초월한, 그래서 above self라고 하는 게 붙게 된 거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above self라고 하는 그 말이 붙게 된 것을 그저 머리로 생각하게 되면은 로타리언은 항상 멀리 있습니다. 그냥 로타리언들은 로타리언 3650, 3690 무슨 조직처럼 그 조직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교를 하고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를 또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좋으면 해야죠. 하지만 애시당초 로타리언들이 지향했던 바는 나를 넘어서는, 그 나를 넘어선다는 게 핵심이 뭐냐? 자기를 용서하는 겁니다. 자기가 뒷다리 잡혀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베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 곧장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너는 이래? 뿐만 아니라 give and take. 내가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나한테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냥 깔고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내 중심이 아니라 너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됐어. 이희가 아니라 두의 상태에서. 그래야 감정에 이입이 되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되는 겁니다. 그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관계가 될 때는 그 서비스는 그 앞에다가 굳이 초와 above self 혹은 beyond self를 붙이지 않아도 서비스는 근본이 내가 뭔가를 바래서 내가 대가를 기대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적어도 앞서 얘기했던 산티아고 길에서 마주했던 깔보는 순례자의 해진 옷을 꼬매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여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나의 봉사, 나의 서비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생각할 때는 그 앞에다가, 그 뒤에다가 above self 안 붙여도 그냥 그 자체로 봉사,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혹은 그 기간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로타리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하셨을 일들을 제가 새삼스럽게 외람되지만 한번 쓱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로타리언을 하는가? 저는 로타리언이 아니지만 제가 로타리언의 입장이 돼서 우리는 왜 로타리언이 되었는가, 되어야만 하는가, 혹은
지향하는가? 다름 아니라 로타리온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숨구멍,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 내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배려, 공동체 안에서 살고자 하는 또한 몸부림입니다. 서비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 서비스가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제가 앞서 인간은 가통수배제, 유적인 존재,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타리온이 시작한 것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로타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창출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이득은 뭘까요? 내 개인의 사업의 성장?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의 관계의 확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엘랑비탈. 생애 비약, 생애 도약,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이 다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한 차원 또 다른 생으로의 비약, 도약. 엘랑은 뛴다는 겁니다. 도약한다는 것이죠. 개구리가 뛰듯이. 비탈은 바이탈, 생명력입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생철학자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특이하게 이 양반이 1926년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벨상엔 철학상이 없거든요. 문학상이에요. 엘랑비탈을 이야기했던 앙리 베르그송은 90이 넘도록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유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복함을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엉뚱한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제가 직접 수업은 안 들었지만 당시 제가 아는 제 여자친구가 김진성이라는 분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걸 저한테 늘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김진성 교수는 지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자살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 앙리 베르그송의 생철학을 수업에서 강의를 했던 거죠. 대학교 1학년들한테. 뭐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 대학교 1학년 때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앙리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처음 해줬던 게 제가 앙리 베르그송에 관심 갖게 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앙리 베르그송을 얘기했던 그 철학과 교수는 자살했어요. 아이러니죠. 생철학인데, 삶인데, 바이탈인데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생의 도약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올시다. 생의 도약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삶이 더 증진되고 더 확장되고 내가 장수무병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엘랑비탈은 그보다 한 차원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물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지인을 받아서 태어났죠. 하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단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뿐입니까? 아니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셀 수 없는 억겁의 세월 속에서 정말 억겁의 기회 속에서 나란 존재는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명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로타리안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삶을 비약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 인류의 미래가 알 수 없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합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온난화가 되고 곧 망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생을 또 유지해 갈 겁니다. 단지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의 에너지들을 분명히 나누고 확산시키고 다음 때에다 전해주고, 여러분들도 대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적지 않겠지만 요즘은 자녀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 자녀 있다 그러면 신뢰되더라고요. 우리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엘랑비탈이 아니면, 삶의 도약이 아니면 불가합니다. 그런데 혼자 잘 뛰면, 혼자 좋은 대학 나와서, 혼자 유학 가서,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먹으면 다 해결됩니까? 저는 자식들 키워보니까는 다 떠나더라고요. 남는 자식은 고양이하고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라는 책을 2번 읽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고양이 집사인데요. 고양이를 볼 때마다 얘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끊임없이 서비스 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서비스 오브 셀프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근원적으로 다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는 이유는 단순하게 내가 내 물리적, 생물학적 생의 도약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 유적 존재로서의 우리 삶 전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새로운 미래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엘랑비타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천의 핵심이 뭐냐?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양이를 키워보세요. 서비스가 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이 정도로 약하겠습니다. 긴 시간